뭐 의사들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좋아요. 환자를 볼모로 잡지만 않으면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최소한 국민의 어떤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면 일정 정도의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권리가 있죠. 너무하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한 게 정말 뭐냐면 전공의들 일부가 지금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 자기들이 보는 어떤 공간에 올린 글 중에 이건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병원 내에서 자기들이 쓰는 어떤 시스템 있잖아요. 시스템을 마비시키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약을 얼마를 이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병원마다 이제 입력해 놓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그만 사직서 낼 때 이거를 다 지우든지 아니면 네? 내용을 다 바꿔버려라. 그러면 대체근로도 못하게 하자. 뭐 그걸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하자. 그러니까 다시 다 수정해야 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보타주를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니 진짜 이럴 때 응급 상황 생기는 분들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책임감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신문들이 목소리는 내고 있습니다만 과연 노동자들이 이렇게 했을 때랑 그 온도 차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장황하게 제가 네. 이 얘기를 좀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워낙 관심이 큰 사안일 뿐더러 우리가 뉴스를 접한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신문이나 아니면은 하루의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차원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저희 방송만 딱 들으면은 의협 파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떤 문제가 있고 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딱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있는 건데 그건 좀 이따가 김이나 평론가가 다시 얘기해 주실 거고요. 아시겠죠? 일단 제가요? 예. 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려요. 네, 어떡하지? 네. 위원장님 네. 지금 지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이것만 전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정부는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으면 의료 공백 사태를 어떻게 메울 거야? 그러니까 대책이 있나요? 강대강 대치로 가버리면 피해는 국민들이나 환자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만들었다고 공개한 내용까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어요. 거기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은요. 어쨌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상황이 악화하면 공보위 군의관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공의가 이탈해서 의료진이 부족해진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중증 응급수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급하지 않은 환자는 주변 병원으로 분산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급하지 않은 환자가 대형 병원 갔을 경우에는 진료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이거 알고 얘기하면.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소방청과 협의해서 중증 응급 환자만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고 큰 병원이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보지 않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보내면 건강보험 보상을 올려준다. 이런 대책도 나왔고요. 국군 수도병원과 국군 대전병원 등 전국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오늘부터 민간에 개방한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병원도 이제 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적십자병원과 서울의료원, 보라매 병원 등 공공병원 97곳은 민간 병원 이런 공공병원에서도 환자를 받아서 응급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병원 시간도, 진료 시간도 늘려서 오후 5시 30분까지인 평일 진료를 저녁 8시까지 늘려주고 주말 휴일 진료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거기도 사람 있고 의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렇게 근무하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요? 진료 거부가 2, 3주 정도 지속이 되면 이것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무슨 사고 날까 봐 조마조마하네요. 벌써부터.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사례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쨌든 이 상황의 해결의 단초를 좀 찾아야 되는데 예. 상당히 어려워 보여요, 일단은. 그래서 여러모로 걱정인데 그래서 사실은 또 언론의 역할이나 이런 게 중요한 측면도 있죠. 네. 지금 상황을 열심히 이제 좀 뭐랄까요, 중계하고 또 각자 입장을 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좀 이 해결의 단초를 찾아나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에서 언론의 역할을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일단 오늘의 이제 신문들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거는 일단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를 전하는 게 중점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와중에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보수 언론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좀 내적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갈등의 어떤 전선이 중층적이다 말씀드렸는데 예. 어쨌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국민의 호응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하고 어떤 충돌 국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게 어쨌든 지금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기득권이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사 집단하고 보수 언론하고 밀월 관계가 있었던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의대 정원 늘리고 뭐 여러 가지 의료 개혁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반대해 왔던 게 보수 세력인 거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의대 정원 늘리는 것도 반대한 게 보수 언론인 것이고 맞아요. 네.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윤석열 정권 편들 거야? 의사 편들 거야?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구도를 이렇게 만들자면 이 점에서 보수 언론은 지금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신경에 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내적 좀 갈등이 있는 보입니까? 거거든요. 아니 근데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선택했는데 지금은 둘 다 좋아. 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기본적인 흐름은 일단 의사들은 너무한다. 이런 흐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예.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세브란스 전공의 회장을 예를 들면 인터뷰에서 좀 지면에 실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직, 지도부 결정 아닌 개인적 행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공의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항변의 대표적인 논리잖아요. 집단 행동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처벌 가능성은 피해 보려는 거죠. 그렇죠. 그쵸. 요 얘기를 이제 좀 실어주면서 왜냐하면 집단 행동일 때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들도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국민 여론이 부담스럽지 않느냐, 진료 공백으로 환자가 불편 겪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가 무너져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환자들이 겪을 고통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인터넷에 막 전공의들이 쓰는 글이나 뭐 자기들끼리 나눴다는 대화를 보면은 거의 뭐 그런 차원인가 싶은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글도 중앙일보라든지 이런 신문들이 싣고 있고 네. 오늘 상당히 주목이 됐던 거는 조선일보입니다. 예.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그런 이제 내적인 심경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거의 이제 거의 대안을 마련을 했어요. 조선일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타협안을. 네, 타협안을 거의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료계의 이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조선일보 이제 2면 3면 이렇게 가면 그런 것들을 실어놨는데 제가 이 긴 기사를 다 요약하기는 어렵고 한마디로 하면은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일단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다. 2,000명이 아니라 350명이다. 350명이다. 네. 이게 의료계의 이 전문가들이 그래도 의대 증원 규모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낼 수 있는 합의다. 합의가 350명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 구체적이네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증원 규모는 2,000명이 아니고 350명이다. 필수 의료 수가는 5배를 인상해야 된다. 네. 5배. 5배. 네. 예.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너무 필수 의료 수가가 낮다. 예. 뭐 낮은 건 맞아요. 요 부분은 맞는데 인상폭이 5배 정도는 돼야 된다. 요거 그다음에 지금 민영사상 이런 이제 의료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가 져야 되는 부담이 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영사상 부담이 크니까 이 면책을 해주는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건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예. 지금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사의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전제로 형사소송 부담을 대폭 낮춰주겠다라는 거를 최근에 필수의료 패키지에 넣었잖아요. 네, 문 대통령이 맞아요. 발표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있는데도 그게 필요하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이 의사의 주장은 그래요. 그걸 해도 민사의 위험이 그대로 남지 않냐. 그게 실효성이 아. 떨어지는 거다. 아. 그러니까 민사 부분에 대해서도 면책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아예 만들어줘라. 손해배상 안 당하게. 그럼 그렇죠. 어떤 의료사고를 내도 의사는 민형사 책임 하나도 안 지는 거네? 그 뭐 특별법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피할 수 없는 의료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 뭐 이런 주장일 그럼 거예요. 지금 법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더 넓혀달라. 그러니까 피할 그건 수 이제 없는 범위를 넓혀달라. 특별법의 이거죠.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사실 아는 의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분인가 이분이 네. 네 혹시 네 아닙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내용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사설에서는 의사들을 막 타일릅니다. 제목이 사설이 어떤 경우에도 응급실과 수술실은 정상 가동돼야라는데 이 여기서 막 이렇게 꾸짖고 타일러요.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가 치료를 거부해 환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인륜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당장 1분 1초가 급한 환자를 두고 떠나겠다고 하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라고 꾸짖으신 다음에 선생님 같네요. 그렇죠. 네. 정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정부 당국과 의사들 간에 오가는 말들도
비이성적이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반의료 행위라고 하고 의사가 국민에게 협박한다고 하고 타협은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막 꾸짖어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기들의 어떤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외과, 소아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 그 다음에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사들은 의대 증원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명백한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합의를 엄청나게 시키려고 고민했어. 네. 엄청나게 저희 조선일보가 이건 중재안이네요, 중재안. 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지도부입니다 지금. 네. 아니 윤 거의 뭐. 대통령이 조선일보 본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어. 그러니까 350명 딱 기준을 세워줬잖아. 350명의 필수 50명이 너무 저는 너무 웃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400명이면 300도 400명이지. 아니고. 300명이면 300명이지. 뭐 50명을 잘라가지고 350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50명에 그리고 필수 진료 과목 의료 수가 5배 인상. 네. 그리고 의사들의 면책 범위 대폭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 합의안 만들 수 있는 거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